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수목을 나오시고 계셔가지고 어제 전략 주셨던 두올입니다. 오늘 하루 만이지만 숫자 조정받으며 거래 끝냈고요. 자동차 부품 내장재 제조 업체입니다. 어떤 말씀 또 주실까요? 두올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저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면서 어떤 회사이고 이 종목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가져왔는데 두올 같은 경우는 오늘 1%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 종목이 뭐 크게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엄청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흐름은 아닌데 이 선을 보면은 이 바닥 구간에서 1월 달부터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이런 종목들을 또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스윙으로 볼만하다. 이제 자동차용 내장재, 원단이나 시트 커버, 이런 가죽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저는 재무제표가 너무 나쁘면은 그 종목을 아예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5천억대 그리고 이제 100억, 200억 이상은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린다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역인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이제 글로벌 마켓 1분기 차 판매량이 GM도 넘어섰고 뭐 이제 포드 뭐 이런 다 넘어서서 제 도요타보다도 많이 팔았다. 현대차랑 기아를 따로 놓고 보면은 아직 도요타에 밀리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두 개는 이제 같은 회사를 공유하고 있죠. 현대모비스까지 순환 출자 구조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의 차 판매량이 도요타를 뛰어넘어서서 1위 글로벌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럼 이 수혜가 자동차 부품주로 당연히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EV, 뭐 제네시스 EV, 뭐 제네시스 이런 그 프리미엄 세그멘트에도 계속 이제 타겟이 잘 들어가고 있고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또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의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 자체가 섹터가 크기 때문에 저 2차 전지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없다. 고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한다면 누구나 또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종목을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매수해서 기다리면은 누구나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좀 차분하게 보시는 분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이 뉴스를 기다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매수해놓고 기다린다면 누구나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좋게 봐주고 계시죠. 두올에 대해서 아직까진 거래량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래량 들어오며 시세 분출될 때까지 다소 중기적 관점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 저평가 종목으로 추천 주신 나인테크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받다가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2.52% 상승세 보였는데요.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장중에 이제 8%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릴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이 사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목요일부터 시작된 5거래일 연속의 하락에 좀 사실 많이 밀렸던 것이 좀 우려가 되어서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서 AS 상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아래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 부분 분봉상에서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영역이에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영역은 아니고 누군가 이제 던졌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죠. 장중에 6%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4만 주. 그래봤자 거래대금이 크지 않아요. 아직도 바닥 구간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올라갈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떠있는 이제 에코프로 같이 2차 전지 중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 이런 부분들
글로벌 차 판매량이 높고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 아직 안 오른 부분들 많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나쁘면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적자에서 흑자로 흑자 전환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또 재무적으로 호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흑자 전환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뻥튀기 되는 것들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은 근본이다라는 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도 뭐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추세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승 추세가 만약에 이탈이 되고 음봉이 확정이 된다면 3,200원, 3,100원 정도는 손절 라인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중에 이탈되는 거 말고 아래 꼬리 아니라 이제 음봉으로 확정 마감되면은 그때는 좀 아쉽지만 손절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구간에 아직 이제 매수세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올라갈 여력은 더 남아있고 현대차기의 수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인데요. 다만 음봉 확정 마감될 경우에는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대표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자동차 부품주 코리아 FT입니다. 4월 13일 매수했고요. 자율주행 테마도 묶이고 지난주 손절가 짧고 수익은 크게 이런 전략 주셨고요. 이 종목 역시나 실적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거든요. 제가 2월달, 3월달에는 정말 AI 로봇 쪽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최근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도 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거두었던 네.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방산주를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가져와서 방산주에 대한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줄기로 잡고 가는 거는 저는 지금 자동차 쪽이기는 해요. 이제 자동차 쪽이 받아갈 만한 테마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만한 테마 저기 살펴보면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이쪽 정도인데 큰 업종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단기간에 뛰어오르기는 또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코리아 FT 역시도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을 합니다.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종목이고 종목 역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기관계, 외국인, 매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있는데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쪽에서 꾸준히 이제 저가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뉴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올라갈 만한 영역이 많이 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내가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이 종목이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코리아 FT 역시 지금 구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뭐 1%, 2% 정도 움직인 영역인데 제가 5% 정도 수익 났다고 이거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은 거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2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 역시 자동차 부품 종목이네요. 32.85% 수익률 달성한 종목인데 오랜만에 AS 주셨어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제가 어제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을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네, 좀 많이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매도 의견 드리지 말고 매도 의견보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네 종목 다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 쪽이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30% 가까이 올랐는데도 저는 지금도 아직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사실 21선이 이탈되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 3번 모터스에 대한 부분도 좀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고가의 구간에서 이게 15% 전 이날 바로 매도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도 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영역, 제가 이 박스 구간이 매수했던 영역이죠.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고 지금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보는 거 이런 전략들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폭발적인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 오토텍도 아직 좀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이 되지 않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종목도 거의 깡패나 다름없습니다. 매출액이 1조가 넘고 2조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영업이익 600억, 300억, 500억, 1,400억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전년 대비 190%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에요. 주가가
이 종목이 지금 적정한 주가라고 보여지는 부분 저도 5,000원까지 가야 돼요.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4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외에도 제가 바이오라던가 뭐 방산주 이런 것도 테마적인 부분도 잡아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소통하면서 전략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AS 종목들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MS 오토텍 거래량 나오기 전이고 실적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방 예상,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데이터 솔루션 4월 26일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AI 데이터와 함께 묶여서 추천 주셨고요. 오늘 강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어떤 전략일까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수익률 자체를 5%로 드렸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미 5%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5% 수익권 목표 수익률에 매도 주면 걸어 두셔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참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유 뭐야 언제 갔어? 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후다닥 갔다 왔습니다. 후다닥. 근데 이제 오늘 또 매도 만약에 바쁘셔가지고 매도 주문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변동성이 나온 흐름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그냥 데이터 솔루션을 무난하게 좀 지켜보시고 목표 수익률까지 잘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욕심 내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정한 이제 그 목표 수익률까지만 딱 그 수익권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달성하면서 전문가님 채팅방에서는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켜보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9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용기 관련 종목 연우입니다. 오늘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좀 중국 관계 악화 우려로 조정받다가 다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시기 자체에서 좀 그런 이슈가 터질지는 사실 모르죠. 이게 어떻게 제가 그 뭐 이게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갑자기 터지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고 시장도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던 시기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연우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그 리오프닝 관련주인 친구들 차트가 다 비슷한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도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시장과 같은 모양새의 그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지금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는 게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낙폭을 그만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자리들을 횡보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 그 이슈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맞았지만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그런 이슈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돈을 버는 회사, 돈을 버는 기업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 리오프닝 섹터 친구들은 매출이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금 리오프닝이 시작된 거예요.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옥석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슈가 나올 거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서 이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기업들과 회사들은 사실 중국에 대한 그 중국인들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정말 들어가면은 매출도 잘 나오고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몇 년간, 단연간 그 쌓여놓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면 그 사업을 하면 버티질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 또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또 언제 틀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언제 화해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이제는 중국 쪽에서 의존하는 기업들, 의존을 하는 탈피한다. 네. 기업들은 조금 이제 점차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동이나 유럽 아니면은 미국 이런 친구들 여기 이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화장품 관련주나 패션 관련주는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우도 이제 네. 홀딩 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장기로 갈 조정은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 이런 중국 의존도 낮추면서 다른 파이프라인 만들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연후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1일에 매수했던 SGNG입니다. 원전 원료 관련주이고요. 이 종목도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 나오다가 오늘 강보합 거래 끝이 냈습니다. SGNG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종목의 예를 들어서 네. 목표 수익률이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까지 한 번에 다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부분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금은 챙겨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SGNG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수익률 자체가 제가 목표 수익률 10%로 잡았습니다. SGNG를. 근데 한 7%에서 8% 정도 되는 수익권이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금을 좀 챙겨가고 나면 남은 잔량으로 목표 수익률까지 더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전 친구들 오늘 사실 이제 G2파워가 정말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G2파워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에 지금 떠오르는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 이 G2파워. 오늘 장주에 거의 15%까지 가면서 하방 VI까지도 맞았다가 다시금 이제 이 밑골이 달아 올려주면서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G2파워인데 자 원전 친구들도 저는 원전은 항상 좋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러버죠, 러버. 네. 원전 러버인데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어느 섹터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상승하는 건 없어요. 그쵸.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하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원전 친구들도 지금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3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SG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2파워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이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를 내가 이게 다시 수익권을 다 반납했는데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다시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수익권에 왔을 때 한 번에 매도하는 습관보다는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금들 챙겨가고 잔량으로 목표 수익률까지 보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다시금 만들면 됩니다. SGNG도 제가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NG 저가 매수의 기회고 그리고 보유자라면 분할 매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잔량 대응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